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 일목균형표 황주명입니다. 요즘에 일목균형표 강의를 정말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3강째인데요. 사실 일목균형표를 갖고 올 때는 여러분들 심정이 많이 흔들릴 때, 그럴 때 많이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고심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매도로 인해서 주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잘 잡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왜 기관 매도를 고민해 보셔야 되냐? 지금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에, 올 12월입니다. 주주명부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10억 이상일 경우가 사실은 소득세를 내는 경우였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 요건이 변경이 됩니다. 3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물론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두고 매도를 하면 되게끔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뭐 작은 자금이야 괜찮지만 기관의 큰 자금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 것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주시장과 별개로 어떠한 그 대주 조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해외발 악재로는 이제 니콜라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그게 정말 진위 여부, 수소차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또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이 많이 갖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LG화학이라든지 뭐 기타 종목들 모두 다 지금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기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 그럼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안 가거나 혹은 모든 종목이 다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과 그다음에 맥점의 공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안까지를 한 세트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원인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결과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는 원인, 결과, 대안이 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의견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한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이 문제다라는 얘기로 일단 포인트를 잡았죠. 그럼 기관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기관 매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인과 개인이 얼마나 약진할 수 있느냐, 혹은 기관이 많이 안 산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종목을 초이스해야 되는데, 그 초이스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관의 수급이 없는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회사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좋아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맥점 공략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 이병철 회장의 목깨지덕이 제일 필요한,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좀 좋아했던 고사성어였죠. 목깨지덕이 제일 필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 닭처럼 훌륭한 어떤 매매법이 될 수 있는 로직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늘도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게 됐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일목균형표 굉장히 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강, 2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거고, 오늘도 좀 낯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드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실전 일목균형표 3강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특히 이런 장세에서 참 잘 맞습니다. 장세에 맞는 트레이딩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하고, 횡보장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런 기준들이 잘 잡혀 있을 때 우리는 현명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근데 들어오실 때 가끔 요즘에 이제 그 좀 불편함을 좀 오히려 줄여드리기 위해서 비밀번호로 제가 놓았습니다. 비밀번호 74개, 7777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가끔 이제 스팸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지기 때문에 비밀번호 7777을 검색하셔서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일목균형표.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일목균형표의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응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환선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환선은 어디선과 같다? 5일선과 같다. 기준선은 21선과 같다. 그래서 전환선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된다면 단기선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기중선에서는 스윙선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타 매매할 때나 짧은 매매할 때는 전환선을 쓰게 되는데 전환선을 짧게 설명하면 9일 동안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와 스윙 매매할 때 중심값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이거는 뒤로 한 편 가는데 이거는 무슨 선이다라고 보면 돼요. 악성 매물 소화선이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서 글로 남겨드리는 시간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핵심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기준선 26을 핵심선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잘 보일 거다. 특히 단타 트레이딩 하시거나 어떤 매매할 때는 기준선 26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악성 매물 없이 퉁퉁퉁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기준선 26 밑에 있는 종목을 하게 되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선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숙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미래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해서 사실 일목균형표엔 3가지 이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론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우른다. 현재는 왜 없습니까? 바로 미래입니까? 현재 가격이 P가 현재가 된다. 자, 시간론과 함께 뭐가 필요하죠? 시간. 그 다음에는 맞습니다. 시간 다음에는 파동에 대한 부분들,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된다. 그리고 가격론, 가격의 중심값이다. 요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자, 실전 일목균형표에서는 시간론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제가 구분을 해드렸고요. 자, 가격론에 대해서는 기준론, 기준선, 전환선, 미래선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파동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펄스,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파동론이라 부릅니다. 모든 주식은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상승해라. 그런데 영원히 상승하게 되면 요즘에 시장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로 해서 또 오히려 상승을 누르는 경향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공략하시자 주식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주식이 급등을 하다가 눌리는 구간, 요 구간을 우리는 맥점 포인트로 잡자. 요 포인트가 우리가 함께 할 뭐의 내용입니까? 파동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핵심 키워드 제가 하나 더 갖다 놨죠. 파동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갖다 놨습니다. 저희가 일목균형표 하게 되면 3가지 키워드, 시간과 파동과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새로운 내용 하나 더 추가했지만 미래선 52 제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래선 52는 뭐냐? 52일간 최고와 최저가의 중간값. 이게 잘 맞습니까? 굉장히 굿합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52 위로 급등을 했다 기준선 미래선 52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종목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트에 세팅하시게 되면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죠? 26, 기준선 26의 값을 미드 피어리어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미드 자리에다가 52로 바꾸면 된다. 이 부분이 저번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자,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하겠지만 이 스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스팬입니다.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자, 한 뼘, 현재의 가격을 한 뼘 앞으로 가게 된다.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인데 자, 선행스팬 1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있고요. 선행스팬 2는 미래선이 있습니다. 자, 기준선은 앞단에 보게 되면 9가 나오고요. 전환선은 26이 나옵니다. 자, 미래선은 52가 나오면 우린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단기와 그다음에 스윙을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은 단기 트레이딩, 선행스팬 2는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자, 골든 크로스 GC는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위에 있을 경우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요. 데드 크로스 DC는 선행스팬 2가 선행스팬 1보다 위에 있을 경우를 DC라고 부릅니다. 자,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는 선행스팬 1과 2가 있기 때문에 1과 2가 있으면 양운이 발생이 되고요. 데드 크로스 구간에서는 음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간격을 구름이라는 구간으로 표시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일목균형표 다예요. 제가 이런 핵심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못다한 얘기들은 항상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시면은 되신다. 비밀번호는 77777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자, 매매라는 포인트가 정말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제한테는 소중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까지 저는 1년이 걸렸어요. 모든 책을 보면 경력적으로는 8년 정도 걸릴 때까지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예. 근데 이걸 이해하는데 1년 동안 이걸 줄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제가 압축하고 저만의 용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재해석하고 이런데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어떠한 파동에 대한 중심점과 관점에 대한 이해까지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목균형표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오세요. 어떤 질문이 오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도 요즘은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다른 영역, 다른 분야에 갔을 때 제가 미술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미술 용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뭐 대생이 무엇인지, 뭐 스케치가 무엇인지 이런 걸 배우듯이 우리가 이동평균선 가장 기본부터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 우리는 MA라고 부릅니다.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동하는 평균선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왜 H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건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준다 해서 H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값을 이연선으로 매일 주가의 간격이 변함에 따라 같이 이동한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 종가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가의 5일 동안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값들의 평균값, 종가 기준의 평균값을 우리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뭐 가중평균도 있고요, 조합평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은 그냥 원래 평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목균형표는 뭐 중앙평균이겠죠. 하지만 어쨌든간 이동평균선에서는 이런 어떤 그 중심값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5일 동안의 주가를 이은선을 우리는 무슨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까? 5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우리가 20일 동안은 20일 이동평균선, 60일 동안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동평균선이 왜 필요하냐? 개인들이 학습을 한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맞으면 굳이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왜 이동평균선이 맞아야 되고 왜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맞아야 되고 이건 뭐냐면 오히려 학습을 통해서 매매 자리들을 배우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정 자리들이 잘 유지가 되고 지지가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세력선, 추세선, 중장기선, 강력저항선, 2000포인트 변곡선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3일선은 일주일의 중간 정도의 포인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은 일주일, 10일선은 2주일. 그죠? 그 다음에 20일선은 한 달이고요. 60일선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20일선은 6개월이고요. 240일선은 1년이죠. 자, 200일선과 300일선은 특수선이고 480일선은 2년입니다. 요즘에 이제 2년까지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일주일과 2주일의 포인트는 5일선과 10일선의 포인트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용납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매매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라는 게 5일선과 10일선이고요. 근데 이제 20일, 60일은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지루함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눌림 스윙 단타 매매에 20일, 60일이 들어가고요. 중장기선은 120일, 240, 그 다음에 200일선, 300일선은 저항력 이용 매매, 480일선은 시장 트렌드 매매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느냐?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상한가 매매를 하겠다. 내가 급등주 매매를 하겠다. 내가 추세 매매를 하겠다면 이 밑에 걸 보는 게 아니에요. 3일선, 5일선, 10일선을 보는 게 단기 매매입니다. 10일 이상 보게 되면 원래 이런 급등주 매매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상한가 매매, 5일선 매매, 10일선 매매 이런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사실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단기 세력선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은요. 추세선은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방향성을 얘기해줘요. 방향성. 그래서 21선과 6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21선 이렇게 올라가고 61선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어떤 추세 라인에 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20일이 이렇게 꺾이고 60일 꺾이면 이 추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선은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 변곡 매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보여줄 때가 중장기선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1선이 이렇게 위로 열려 있으면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240에서 이렇게 위로 열리면 시장이 좀 상승하는 어떤 시장 변곡 매매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이건 왜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나온 선인데 이 200일선과 300일선은 위에 이렇게 있으면 거의 100%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한 8, 90% 정도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력 이용할 때 매매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눌릴 때 기다렸다가 밑에서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0포인트 변곡선은 480일선으로. 지금은 480일선 밑에 있는 종목은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시장이 이런 상황임에도 2000포인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80일선 밑에 있다는 거는 2년 평균치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 잘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0일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해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체크하고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 유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동평균선 강의를 저도 이제 예전에 20대 때 체크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예, 원어 버전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동평균선 사실은 우리나라 때는 지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동평균이 지지가 되면 주가가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을 만든 기본적인 로직은 뭐냐면 돌파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5일의 저항을 돌파했으니 이 종목은 시장 중심주로 올랐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쓰지 이 지지가 됩니다로 쓸 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부담스럽게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고 불안하게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대에서 지지가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돌파를 하게 되면 원래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돌파 캔들이 중심 캔들이 돼서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잘 보면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고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제대로 모르시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값을 초래하게 되고 잘못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기본적인 건 이동평균선에 돌파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돌파에 대한 개념에서 이게 중심 캔들이 돼서 어떤 캔들이 이동하든지 간에 이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세를 돌려놓은 캔들이 추세가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다.
그럼 지지대에 대한 부분은 지지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지지가 되면 좋을 거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에서 맞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원론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 키우는데 가장 이게 화가 나는 게 있었죠. 수능 때 혹은 뭐 이렇게 학력고사 때, 수능 때, 뭐 최근에 수능 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자녀분이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얄밉게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그래요. 정말 얄밉죠. 그래도 만점을 맞았는데 근데 당연히 다른 것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뿌리를 잘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지와 다양한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를 갖고 공부를 잘못해버리면 방향이 틀려버려요. 왜? 교과서를 저서한 사람들의 그 경력진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최상급 경력진들이 그 교과서를 집필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많은 사람들이 손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오고 가요.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본론을 안 건들고 자꾸 이상하게 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였어요. 살짝만 차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 살짝 꺾으면 나중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너무나 강조시켜 드리는데 방향이 맞게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원론, 이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동평 교사의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 뭐예요? 돌파라는 개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요. 이상한 로직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법이 안 맞는다는 소리가 나오죠. 기본적인 로직에 대해서 자꾸 지지대에 대한 부분만 배우니까 이 돌파에 대한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자, 어쨌든 간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전환선은 5일선과 같다라고 했죠. 전환선 9. 그 다음에 기준 추세선 21선은 여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준선 26과 같다고 했죠. 자, 단기 세력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상한가, 급등주, 추세 매매할 때는 전환선 9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딱딱 체계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죠. 자, 추세선은 26은 급등 눌림, 스윙, 단타 매매가 된다는 것이 추세선 매매입니다. 이제 재밌으시죠? 아하! 이래서 기준을 잡는 거구나. 내가 추세선 26은 추세선이고 기준선이고 거기 상방, 그 기준선 26 위에 있으면 제가 아까 전에 21선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매매하기가 단기적으로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원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원론을. 저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저도 채워가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하면서 처음에 요거 새롭게 알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또 요거 조금 알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이야기도 좋아 보이고 저도 똑같아요. 저 이야기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걸 통합하는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하다 보면 하시다 보면 이게 평생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의 기준을 원론을 입각해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단어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응용하지 마시라고요. 응용은 나중에 이 기본 원론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 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된다라고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런 로직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 잠시 되셨죠? 이건 잠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자료들 혹은 좀 추가적인 자료들 제가 또 올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노란독 오픈 채팅방입니다.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오시면은요. 제가 또 관련된 내용들 오시게 될 건데 제가 좀 오시기 편하고 좀 다양한 부분들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또 비밀번호 걸어놨습니다. 비밀번호 777774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실전 일목균형표 3번 일목균형표 구름대. 오늘은 구름대에 대해서 하는구나. 상승 추세주 중에 구름대에서 하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얘기를 하느냐.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잘 맞는 거 하나만 딱 하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도 좋아요. 예, 제가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가장 진솔될 것 같아서 과외를 했을 때였어요. 대학생 때 과외를 했을 때였는데 애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머리가 좋대요.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 진짜 좋았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제가 봤을 때는요, 성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저는 그래요. 물론 기본적으로 IQ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정리의 기술이에요. 정리의 기술.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죠. 내가 정리를 얼마나 잘해서 주어진 시간에 효율성 갖느냐.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해봤자 아무 결과가 없어요. 왜? 늘 똑같은 일이 원세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하는 사람은 일단 0.5세트는 정리된 결과값을 갖고 하니까 0.5세트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0.3세트가 또 정리가 되면 0.2세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중에는 극대화될 차이가 나죠. 주식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과만 보고 본다면 기본 노지가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일목균형표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조금만 잘하셔서 원칙적인 부분들 쫙 체크해 보신다면 훨씬 더 주식을 잘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입니다. 구름대라는 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그 클라우드 이거 술 이름인가요? 자, 어쨌든가 그 구름대가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상승 구름대와 하락 구름대가 있죠. 자, 상승 구름대, 하락 구름대가 있는데, 자, 이 구름대를 보기 전에 이제 매매법부터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3개월 이상 유지한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먼저 보면 구름대라는 거는 전체적인 추세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자, 종목이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구름대 이꼬르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름대 위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구름대를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3개월 이상 유지. 자, 기준선과 선행 스팬 1과 2에서 분할 매수할 수도 있다. 위에 있으니까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도 있다. 근데 최소 20% 이상 수익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기준선과 전환선도 볼 수 있겠지만 구름대 이렇게 눌릴 때 이런 추세 라인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고요. 자, 주의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의. 자,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약이든 모든 부분은 주의를 잘 읽어야죠. 신용잔고율 7% 이상은 매수 금지. 주가가 잘 오가는데 신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신용은요, 크레딧, 갚아야 할 돈이죠. 갚아야 할 돈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다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잔고율 7% 이상에서는 악성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영업이익률 결산 분기에 1% 이상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최근 3년 평균 1%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 연도마다 성과에 대한 기대치들이 좋아지고 있겠구나. 자, 부채비율 100% 이하는 것은 사실은 IMF 때도 그랬고 리먼브러스 때도 그랬고 가장 무서웠던 게 대비였습니다. 빚이 많을수록 이 회사는 뭐가 되냐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딱 회사를 그만둬요. 멈춰놔요. 가동을 안 하더라도 근데 뭐가 나가야 돼요? 이자가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자, 유동비율은 80% 이상을 갖게 되는데 유동비율 80%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동성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순이익이 최근 결산 30억 이상인 것,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즉 추세가 바뀌고 나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상승 추세를 하고 나서 구름대라든지 기준선 전환선에 닿았을 때는 한 번 정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갖는다.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의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시라는 포인트가 우선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검색식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언제 다 잡고 있습니까? 언제 다 찾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 포인트까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검색식 포인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항상 말씀드리죠. 777입니다. 자, 주가 범위가 2,000원 이상 20만 원 이하. 이렇게 저는 주가를 많이 봐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이제 뭐
70,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자, 2,000원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하한가 2번까지 가도 1,000원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 자, 영업이익률을 최근 결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최근 결산 1% 이상, 결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연말 결산, 12월 결산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 1% 이상, 분기 결산으로는 분기로는 결산이라는 표현 안 쓰죠? 분기로도 1% 이상. 자, 순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최근 결산 1% 이상, 분기 결산 1% 이상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이 1% 이상이라는 것은 기업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포지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신용잔고율이 0에서 7%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5% 이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동비율 80% 이상, 순이익 최근 결산 30억 이상 이렇게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주가가 선행스팬 5보다 높고 선행스팬 2보다 높아서 굉장히 탄력성 있는 종목이다. 굉장히 좀 어떻게 돼요? 악성 매물대를 소화한 포인트의 종목이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어야지만 종목적인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사항을 딱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AN, BN, CN, DN, EN 다 그죠? 중복해서 해라. 5월이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AND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소프트라는 종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 응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엔소프트가 구름대 위로 올려왔죠. 아이고, 제가 조금 낙서가 있는 것 같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름대가 있습니다. 구름대가 딱 있는데 이 구름대를요, 양운이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럼 쭉쭉쭉쭉 올라가요. 얼마나 사고 싶어요? 그래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가 이제 정말 유혹의 구간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여기서 이제 양운이 탁 드리워집니다. 양운이 드리워지고 그 다음에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여기 중간값이에요. 요 구간에서 마음이 너무 급해요. 조금 참으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오죠. 내가 엔소프트를 단타나 스윙이나 중기 매매를 하는데 싶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여기서 매수했으면 지금도 손실은 아니죠. 이런 어떤 구름대 구간에서, 즉 지금은 들어갈 구간은 아니죠. 구름대가 있으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죠. 선행 스팬 2에서 사면요, 선행 스팬 1에서는 팔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여기서 단기 파동이 나오면서 움직였죠. 물론 펀더멘털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소프트라는 것이 게임 관련된 두각으로 좀 받았고, 특히 이제 게임주들은 우리가 저번에 강의 한번 드렸었는데 그 퍼블리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소프트는 워낙 개발을 잘해놔서 그냥 다운로더들이 워낙 다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소프트는 저는 돈워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자, 여기서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추격 매수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언제든지 주식은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첨보. 자, 첨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첨보라는 종목도 문의가 참 많이 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첨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구름대가 중간 정도 돼요, 항상.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전기차 이슈 모멘텀이죠. 전해질 관련된 모멘텀으로 두각을 받다가 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고 3개월 이상 횡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대가 서서히 선행스팬 1이 올라오죠. 왜? 선행스팬 1은 단기 전환선 9일의 움직임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전환선 플러스 기준선을 나누기 1을 한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여기 딱 만나죠. 그래서 첨보 포인트는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원포인트가 나오죠. 만약에 첨보가 정말 좋다고 하면 지금부터 퉁퉁퉁 이런 데 구간에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구간 진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로직에 제한하는 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실존인목표 3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3개월 이상의 횡보 구간을 통해서 완전히 악성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된 시간에 대한 확보와 그 다음에 신뢰, 시간에 대한 확보와 신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포인트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로직이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봐요. 왜? 이 3개월 동안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도 보고 다시 눌렀겠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좋냐면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탄력성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첨보 종목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도 유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드팩토. 사실 매드팩토 저는 이제 9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었죠. 근데 한 번 더 보자고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또 매주 일요일 저녁 그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 맵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라이브로 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부분에서도 공지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매드팩토 보시게 되면은 매드팩토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선행 스팬 원이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저도 고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서 저는 이 종목은 2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려서 9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더 잘 갔어요. 그러면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턴어라운드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으면 3개월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선행 스팬 원에서 특히 3개월 이상 되면 대부분 어떤 운일까요? 양운일까요? 음운일까요? 양운으로 변합니다. 제가 일부러 뭐 양운이면서 로직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쓰기 별로 많이 안 써서 그냥 그런 건데 3개월 동안 주가가 추세 따라 올라간다면 거의 대부분 양운이 잡히고 양운에서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과 다시 눌림 이후에 또 재차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로직까지도 플로우까지도 흐름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드팩토에 대한 부분들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매드팩토가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면은 원에서 지지받았으니까 이번엔 투 구간 요 정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근데 이건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적 관점도 보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보이냐? 시간이 들어가고요. 시간. 한 칸 한 칸이 하루니까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파. 시간, 가격, 파동이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일목균형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맞아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삼성전자는 6만 원 근처에서는 되도록이면 접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갈 수 있겠는데 제 로직대로만 하셨다면 아마 여기서 접근하신 분들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접근하실 수 있었고요. 그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려왔다가 여기도 한번 접근할 수 있었네요. 근데 의문이니까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한 달, 2달, 3달 요 구간은 정확하죠. 제가 기간을 두는 거는 구름대 위에 3개월 정도 올라가면 뭐가 되냐? 음운이 양운으로 변경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양운은 뭐예요?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위로 스팬 1이 선행 스팬 2보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로직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튀어 올라오겠죠. 또 내려오겠죠. 또 튀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트렌드상 이제 원을 이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 세 번째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네 번째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서부터 힘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퀘스천입니다. 왜? 세 번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파동에 대한 그 부분도 보여주죠. 일목균형표 이래서 좋은 겁니다. 시간, 가격, 파동까지도 모두 다 체크가 되는 부분은 일목균형표밖에 없더라. 자, 이런 부분들 참 재밌는 루틴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자, 더 보겠습니다. 후성. 자, 후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포인트적으로 보시게 되고 후성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전기차는 아니었어요. 사실
후성을 말씀드렸었던 기본적인 로직은 여름 수혜줬죠. 에어컨 냉매가스 때 날씨가 안 더웠어요, 생각보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위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심각했죠. 근데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포인트를 잡고 본다면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뭐 탄소 배출권도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자, 구름대 위로 올라옵니다. 자, 한 달, 원뎁스, 두 달, 자, 세 달 이렇게 잡히죠.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저도 고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후성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는지 여기서 약간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탈을 했는데 1포인트, 2포인트인데 여기서 뭘로 이탈됐냐? 음운일 때 이탈했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양운일 때 종가상은도 아니고 시장상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튀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하! 이 로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구나.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수 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KMW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5G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5G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 여기도 이제 한 달 똑같은 거죠. 구름대 위로 돌파하고 나서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 3개월째 되면 기가 막히게 양운이 되죠. 대부분 의문이었던 종목도 추세가 바뀌면 양운이 3개월 유지가 돼요. 아니 3개월 동안 구름대 위에 있으면 변화가 된다. 뭘로 바뀌어요? 양운으로. 이게 이제 제가 시간론을 이해해서 이렇게 된 건데 자 3개월 근데 뭐 양운 의문을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3개월 있으면 뭐에 다 양운이니까 웬만하면 자 여기서 양운이니까 반등이 나왔죠. 1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자 양운이니까 2차 반등이 나왔죠. 지금 3차 지지대가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2차까지 내려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뭐예요? 어쨌든 간 이러한 지지대들이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장점이 뭐예요? 순이익이 증가되면 회사가 좋거나 어떤 업황이 개선되거나 시장에 주도 주거나 어떠한 에너지가 있는 제가 검색식을 드렸던 건 이거보다 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 주도주로서 펀더멘탈주로서 흐름으로서 모두 다 체크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KMW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름대에 대한 로직과 흐름을 이해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포인트가 나왔다. 자, 제가 그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뚫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1,000원주짜리 뭐 회사가 안 좋은 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오히려 럭셔리하다는 표현을 쓰죠. 럭셔리한 회사, 좋은 회사란 얘기죠. 좋은 회사가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3개월이라는 로직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근데 3개월 이후에 양운에서 지지가 받고 이게 나중에 시간에서 또 밀리면 이제 의문으로 바뀌면 이건 뭐예요? 지키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이제 드려진 앞에 이제 의문이 있을 여기 사실 의문이 한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파동이 사실은 양운으로 이어졌어야 되는 건데 의문이 보였다는 거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걸 암시합니다. 원래 이게 정말 잘 가려면 양운이 쫙 들여와야 돼요. 근데 그 양운에 대한 구름대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 포인트가 굉장히 좀 다소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좀 볼게요. 사실 유가랑 제가 이제 빅스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는데 유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유가는 한 43달러에서 35달러 구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콜 개념, 그러니까 상승 개념에 대해서는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 개념에서만 보시면서 43달러 부분에서는 지지대를 만나고 다시 올라오면 43에서 42.5부터 매도침 되겠죠. 42.5에서 매도를 치면 된다. 제 해선물을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크루드오일 기준입니다.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는요. 결국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어떤 현물, 크루드오일은 어떤 경제 지표를 의미합니다. 공장이 정말 많이 돌아가고 이러면 당연히 석유나 석유를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굉장히 빠른 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43달러에 닫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35달러에 걷어놓는 거는 사실 유가의 가치가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데 35달러에 걷어놓는 건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상품이 즉 지수가 급락을 만드는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35에서 43달러의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로직을 갖고 포인트를 보면서 유가를 말씀드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는 상방, 그러니까 2,600, 뭐 2,500 이런 걸 넘기기에는 굉장히 다소 부담스러워요. 항상. 시장의 원래 적정 가치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1,894포인트 정도가 사실 지금 적정 포인트라고 보여요.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1,894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너무나 많이 현재 지수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가도 43달러가 과구간. 지수는 2,500 언저리 구간이 과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당연히 하방에 대한 로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다. 유가를 보고서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제가 단순히 어떤 현물에 대한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현물이에요. 주식에 대한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거 좋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빅스입니다. 빅스. 자, 빅스는요. 자,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자, 정확히는 변동성 지수라고 하지만 변동성 여기다 우리가 단어를 넣죠. 리스크라는 위험 지수를 넣습니다. 자, 변동성 위험 지수를 넣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사실 자, 빅스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갑자기 빅스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가 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 지수가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제 미국 증시가 위험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단순히 현재 가치에 대한 이슈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지수에 대한 변동 포인트, 변수 포인트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 지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빅스 지수도요. 너무 급락이 미국장이 급락 나오기 더 이상 어렵다는 거는 박스권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탈피를 했지만 내려왔고 다시 박스권에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게 현재 증시를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워낙 두려워하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체크해드리면 사실 내년도 3월에 그리고 내년도 6월 요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주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10월, 11월, 2월, 1월, 2월 요 부분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왜 2월 15일부터 3월 31일 더 나가서 4월 15일까지 전 요 구간이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주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보다는 2, 3, 4,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이 리스크한 구간을 보는 이유가 자, 일단 3월 달에 자,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매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대주주유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 완화되는 것이 유예 기간이 3월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현재 지수를 일으켰던 상승시켰던 대부분이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가 6월에 있습니다. 이슈가 대부분. 그래서 3월과 6월에서는 리스크할 수 있다. 왜? 아니 바이오주가 하락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넘어가면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이슈와 함께 오히려 6월 달에 주식은 항상 소문에 사서 어떻게 하는 거죠? 뉴스에 팔아라처럼 이게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식은 다시 한번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반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수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움직일 수 있다. 주식은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오늘 구름대라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구름대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비밀번호는 7777. 예, 비밀번호 7777이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라고 해서 비밀번호 7777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식은요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에도 기준선이 꼭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